니콜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시킹 알파는 폐기물 운송업체 리퍼블릭 서비시즈가 니콜라 트럭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는 리퍼블릭 서비시즈로부터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전기 트럭 2,50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럭 단가와 같은 거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니콜라가 리퍼블릭 서비시즈에게 판매하게 될 트레 전기 트럭은 주행거리 150마일 모델로 한 번에 주거지용 쓰레기통 1,200개를 운송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카오는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주가 $79를 유지했다. 10일 동사는 리퍼블릭 서비시즈로부터 2023년까지 전기 폐기물 트럭 2,500대 생산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제프리 오스본 애널리스트는 폐기물 시장은 차량 전장화에 적합하며 이러한 추세는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10일에 니콜라가 발표한 사항은 동사가 3가지 이정표 중 첫 번째를 달성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내에 연료전지 픽업 트럭인 배드저 및 수소 충전 제휴 관련 소식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옥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장 석유업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로얄 더치 쉘에 이어 대규모 자산 상각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옥시덴탈은 10일 2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상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상각 규모는 시가총액의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BP나 로열 더치 쉘과 비교해 절대 금액은 많지 않지만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BP는 175억 달러, 쉘은 22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상각을 각각 결정했다. 한편 옥시덴탈은 2분기에 83억 5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지난해 동기 6억 3,5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주당 조정 순손실도 1.76달러로 시장 전망치보다 더 컸다. 옥시덴탈은 지난해 경쟁사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인수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탓에 이번 대규모 손실이 더 부담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옥시덴탈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자산 매각으로 20억 달러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델타 항공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CNBC는 델타 에어라인즈가 21년 여름까지 항공여행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자발적인 감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델타의 엘리션 아우스밴드 SVP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미래 항공 일정을 미루어 보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년 10월 21년 여름까지 필요 이상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델타 승무원 2만 명 중 최소 3,000명이 4에서 12개월간의 무급휴가를 수용해야만 이 비자발적인 감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승무원들은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당사 케이터링 부서로 옮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NBC는 현재까지 델타 직원 중 약 20%인 1.7만 명이 명예퇴직 등을 수용했으며 이 중 승무원은 4,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델타 외에도 다수 항공사들이 자사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권유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델타 항공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울프스트리트의 울프리히터 편집장은 항공여객 수요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항공섹터 투자를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교통안전국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공항 이용객 감소폭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항공사들과 항공기 종목의 주가 상승을 야기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여객 수요는 여전히 매우 침체되어 있지만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공항 이용 증가를 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 수요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 숙박시설 예약은 휴가철을 맞아 분명히 증가했음이 확인되지만 항공기 이용은 그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7월 초 이후로 항공여객 수요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여름 휴가철에 미국인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항공기 이용량의 3/4가 증발한 상태에서 항공사와 같이 자본 집적도가 높은 산업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항공 섹터에 2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추가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항공 섹터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발언했다. 테슬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울프스트리트의 울프리히터 편집장은 전통적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확충하면서 테슬라의 경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년 1에서 7월 독일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성장을 이어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19년 1에서 7월의 88% 판매량 증가에 이어 여전히 견고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전했다. 독일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이제 4%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테슬라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은 19년 1에서 7월에 6,816대에서 20년 1에서 7월 5,306대로 감소했고 19년 점유율 18.4%는 20년 8.7%로 축소되었다고 정리했다. 폭스바겐은 20년 1에서 7월에 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38%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르노가 9,900대로 16%, 현대자동차가 7,300대로 12%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다임러 점유율 8.7%, BWM 8.0% 등 테슬라는 전통적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로부터 강력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아직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동안 전통적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위협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벤진가는 테슬라의 모델 3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다. 모델 3가 낮은 기본 가격과 경쟁사 차량보다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시 이러한 인기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수월하다고 보도했다. 동사는 모델 3으로 중국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내 동차종의 7월 판매 대수는 11,014대로 동기간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7월에 중국 내 판매 대수 12,571대를 기록하며 동지역 전기차 브랜드 중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중국 데이터의 견고함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꾸준하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현지 경쟁사들의 판매 대수는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슬라는 현재 미 텍사스주 오스틴시, 독일 베를린시에서 2개의 신규 기가팩토리를 건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CNBC는 11일 테슬라가 5일 액면 분할을 발표했다. 동사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분할 후 배분할 계획이며 조정 가격 거래는 31일부터 개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상기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6.72%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식 분할은 펀더멘털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론상으로 봤을 때 특정 기업의 주식이 분할된 후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용이해지기는 하나 현재 다수 주식 매매 플랫폼이 부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낮은 주가는 전만큼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0년 들어 테슬라 주가는 228.54% 급등했으며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동사가 20년 2분기부로 4개 분기 연속 순수익을 달성하며 S&P 500 편입 자격을 획득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잉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CNBC는 10일 미 교통안전국은 20년 7월에 기록된 검문 소통과 인구가 전년 동기 수준을 약 75% 하회했다고 밝히면서도 검문 과정에서 총기 발견 사례가 3배 증가했다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TSA는 총기 발견 사례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덴버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프라이스의 경우 검문소를 통과하는 인구가 적어 더욱 효과적인 검문이 가능해
이러한 증가세가 기록됐을 것으로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년 7월에 TSA는 검문소통과 인구는 100만 명당 15개의 총기를 발견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의 5.1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이다. 이 중 80%는 실탄이 충전돼 있는 총기였다고 발언했다. TSA는 검문 과정에서 총기류가 발견될 경우 2,050에서 4,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9년 당시 기내용 가방에 4,432개의 총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년 수준을 약 5% 상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은 승객 탑승객들이 총기에 실탄이 충전돼 있지 않고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총기가 별도로 포장된 경우 수화물로 총기를 싣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